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 편안히 보내고 계신가요? 어깨는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늘 어르신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죠. 바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발표 자료는 물론이고요. 또 관련 연구 보고서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 기초연금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 어르신들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정보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우리가 이 기초연금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부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가 살펴본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SHA라고도 하죠. 여기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빈곤율이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마음 아픈 현실인데요. 특히 지금의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 세대는 정말 과거 우리나라의 그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이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녀 양육하고 또 교육에 정말 헌신하시느라 여력이 부족하셨고 또 그때는 지금처럼 공적연금 제도가 뭐랄까 든든하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평생 사회에 기여하셨지만 사회로부터는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로 이 기초연금이라는 거죠. 정부 자료 그 생활 법령 정보 같은 걸 찾아보니까요. 이 제도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놨더라고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그래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한다. 이렇게요. 네, 맞아요. 단순히 돈을 나눠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국가가 어르신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나이 기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만 65세요? 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요. 만 65세가 되시는 그 생일에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일이 속한 달부터요? 네. 그리고 또 나이만큼이나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이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어르신 본인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이걸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면 일에서 버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아니면 이자나 다른 연금소득 같은 걸 말하고요. 재산에는 이제 사시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 또 은행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까지 다 합쳐서 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월소득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계산하는 걸까요? 그건 아무래도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소득은 좀 적으시더라도 가지고 계신 재산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정말로 소득도 재산도 다 부족하신 어르신들께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실질적인 경제 사정을 보겠다는 거네요. 그럼 그 기준 금액, 그 소득 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그게 핵심이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2025년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정확히 좀 알려주시죠. 네, 2025년 기준으로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으신 노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이시면 해당이 됩니다. 혼자 사시면 228만 원 이하. 네. 그리고 부부 어르신,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의 경우에는 두 분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한 금액이 364만 8천 원 이하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시면 합쳐서 364만 8천 원 이하. 네, 맞습니다. 혼자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228만 원, 364만 8천 원.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죠? 이 소득 인정의 기준을 만족하시더라도요. 혹시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같은 이런 걸 보통 직역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나 혹은 그 배우자분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아, 공무원 연금 같은 거 받으시면 못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예외 규정은 생활법령 정보 같은 정부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조금이라도 좀 헷갈리신다 싶으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같은 곳에 한번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업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꼭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죠.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2025년 기준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2025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월 34만 2,510원이요? 오,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네, 그렇죠.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같은 걸 반영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소득 인정의 기준 맞으면 모든 분들이 다 이 34만 2,515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 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34만 2,510원이라는 기준연금액이 있지만 이걸 모든 수급자분들이 똑같이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아, 또 달라요? 네,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에 딱 걸려서 통과하신 분하고 소득 인정액이 훨씬 낮은 분하고는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요. 또 혹시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에요. 그 받으시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기초연금액의 일부 조정, 그러니까 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하, 국민연금 받는 액수랑도 관련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낮으실수록 기준연금액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소득 수준이 좀 높거나 다른 연금 소득이 많으시면 기준연금액보다는 좀 적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더 어려우신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기준 금액은 있지만 실제 받는 돈은 각자 형편에 따라서 좀 맞춤형으로 정해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소중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만 65세가 딱 되면 나라에서 알아서 이렇게 통장에 넣어주는 그런 건가요? 그 점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가만히 계시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신청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주의? 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냐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한 달 전부터 미리 하실 수 있어요. 아, 생일달 한 달 전부터. 네, 예를 들어서 생일이 10월이시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신 거죠. 이렇게 미리 신청해 두시면 심사를 거쳐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급여부터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미리 해두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좀 늦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못 받는 기간이 생기니까 손해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신청이 필수군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요즘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많다지만 우리 어르신들께는 그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신분증하고 기초연금 받으실 통장사본 이런 걸 챙기셔서요. 살고 계신 곳에 읍면동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도 하죠. 네네, 행정복지센터. 거기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MPS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는 겁니다. 가시면 담당 직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군요. 네. 그런데 혹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시다 이런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거동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5번인데요. 1355번이요? 네,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아주 편리한 서비스죠. 와, 집으로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군요. 정말 좋네요. 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요. 정보 온라인 포털인 정부24 웹사이트나 복지 포털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요. 네,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니까요. 본인에게 가장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아니면 전화해서 찾아오는 서비스 요청, 그리고 자녀 도움받아서 온라인 신청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여기서 제가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특히 좀 인상 깊었던 점이랄까요? 어르신들께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초연금 신청하는 절차나 기준들이 어쩌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근본에는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를 국가가 잊지 않고 그 안정적인 노후를 조금이나마 지원하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지원을 받는 첫걸음인 셈이죠.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SHA 보고서 맥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한국의 그 높은 노인 빈곤율은 단순히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 전체의 문제죠. 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기초연금 하나만으로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다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그 소득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어르신 세대의 기여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에이 나는 뭐 재산이 좀 있으니까 안 될 거야. 혹은 뭐 자식들이 용돈 주니까 괜찮아. 이렇게 미리 단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럼요. 의외로 많으세요.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가시거나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아까 번호 알려주셨죠? 1355번. 네, 국번 없이 1355. 네, 여기로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찾는데 절대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제도라는 점. 네. 둘째,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월 228만 원, 부부이시면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소득 인정액 기준. 셋째, 2025년 기준 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이지만 개인의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서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네.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또 해당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정보가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또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응원이 되거든요. 다음번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꼭 필요하고 힘이 되는 그런 알찬 정보들을 가득 담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웃음꽃 피우는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기초연금이 물론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지만 이것만으로는 어쩌면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 각자와 또 우리 사례는 어르신들의 더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